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세포막 보호에 중요한 천연 토코페롤이 함유된 이프라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이면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역할이라는 것은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조효소입니다.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금치, 당근, 상추, 고추 같은 녹색 채소와 버섯, 콩, 두부, 아보카도, 사과, 바나나, 키위 함유되어 있으며 견과류와 땅콩,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 등과 같은 식물성 기름이나 메가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E의 하루 권장량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듯이 성인으로 보면 충분 섭취량은 12mg, 상한 섭취량은 최대 성인 남성이 540mg입니다. 비타민 E가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것을 하루에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얼마큼을 먹어야 할까요? 충분 섭취량만 먹으려고 해도 아몬드 35개에서 36개, 아스파라거스 35잎, 옥수수유 75에서 80ml, 아보카도 4개에서 5개, 바나나 32개에서 33개, 시금치 다진 것 7컵에서 10컵, 사과 껍질 포함해서 12개에서 13개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많네요. 하지만 우리는 비타민 E 함유 식품을 하루 충분 섭취량만큼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식품의 가공, 가열 및 화학적 정제 과정 중에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이프라임은 하루에 두 알로 510mg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천연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비타민 E는 4가지 형태의 토코페롤과 4가지 형태의 토코트리에놀을 총칭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E 형성부터 흡수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모든 형태의 비타민 E는 지방, 담즙산염과 함께 형성하여 소장 하부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흡수된 비타민 대부분은 지단백질에 의해 간으로 유입되며 혈액으로 수송이 됩니다. 이렇게 간에서 나온 비타민에 의해 혈액의 비타민 E의 농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알파 토코페롤이 간에서 혈액으로 비타민 E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이 중에도 D알파 토코페롤의 활성이 가장 크며 비타민 E의 활성도도 D알파 토코페롤로 표시합니다. 다른 형태의 비타민 E는 알파 토코페롤 수송 단백질과 친화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다 같은 토코페롤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D 형태와 DL 형태가 있는데 D 형태는 천연이고 DL 형태는 합성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막은 D 형태의 비타민 E만 받아들이며 L형이 함께 섞여 있으면 D형 비타민 E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합성 비타민 E의 활성도가 천연 비타민 E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항산화 효과는 천연 비타민 E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값이 저렴한 합성 비타민 E더라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꼭 천연 D알파 토코페롤을 드셔야겠죠. 그럼 우리 E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다가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것이 손상이 되면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과산화 수소물이 생성되고 주변 조직들이 산화적인 손상을 받아 변성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E의 역할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다가불포화 지방산 말이 어렵고 과산화 수소물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과 아시죠? 사과를 깎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빨리 먹으면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색깔이 갈색으로 갈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산화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보듯이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 과산화 수소물, 이게 무엇일까요?
즉 우리 몸이 사과처럼 오래 두면 갈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조직들이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비타민 E에 그때 산화됐을 때 내 몸에 산화된 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어떻게 해주느냐 비타민 E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고 과산화 수소물의 생성을 10분의 1로 감소시킵니다. 대단하죠? 다가 불포화 지방은 지방이 많은 부위, 특히 중추신경계의 뇌, 망막, 고환, 근육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밖의 모든 세포막과 LDL 콜레스테롤막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관들은 산화적인 손상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 고환, 근육, 모든 세포막 LDL 콜레스테롤인 거죠. 그럼 비타민의 항산화 효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되는데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손상이 되면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LDL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는 APO 단백질이 산화시켜 제거되어야 하는 이물질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 몸의 APO 단백질을 산화시켜 적으로 오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포식시켜서 동맥벽에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혈관벽에 변성이 되고 굳게 되고 동맥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량이 줄어드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좀 말이 어렵다고요? 즉 비타민 E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사과가 갈변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APO 단백질에 산화되어 변성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을 예방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다양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항암요법의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다가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농도가 높은 고환과 전립선에는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산화적인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성기능장애, 불임, 전립선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비타민 E 보충제를 섭취하자 이들이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알츠하이머 병이 예방이 되는데요. 중추신경계 뇌는 DHA, DPA보다 더 긴 사슬에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백내장을 예방하는데요. 눈의 망막에는 DHA 등의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산화적 스트레스에 민감해 연쇄 반응에 의해 주변 조직이 손상되는 백내장, 황반 변색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백내장은 눈의 렌즈 속에 포함된 단백질의 산화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에 의해 예방될 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요. 근육에 포함되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상처를 금방 낫게 하는데요. 상처 치유와 함께 흉터의 형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포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뽀로지 등의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모든 세포막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뾰루지가 올라온다든지 여드름이 난다든지 발바닥에 튀눈이 생기면 이프라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건강에 좋습니다. 1일 600IU 8주간 섭취하면 섬유 난포성 유발질환 38% 완전한 46%는 부분적인 개선이 되고요. 1일 225나 500IU 섭취는 월경통 있는 여성들 증상이 감소되고요. 피임기구 삽입 여성의 갑작스러운 출혈 시 대부분의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고 폐경기 여성은 전신 열감이 완화됩니다. 유방암 위험이 있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포 노화를 막는데요.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에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산화적 손상을 받았을 때 연쇄적인 반응으로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럼 노화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포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세포로 태어나서 세포가 점점점 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세포로 발전하는데 그 세포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막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점점 노인이 되고 노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현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면역 및 항염증 기능을 하는데요. 성인 권장량 10mg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 시 정상적인 면역력이 증가하여 비정상적인 면역 염증 반응인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피부염, 관절염 등에 감소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비타민이 꼭 먹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막 다가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산화 반응 그리고 제가 사과에 대해서 비유했지만 비타민이 너무 어려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아파트 생활 이렇게 도시 생활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가서 예쁜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제대로 방음도 안 하고요. 그리고 유리도 다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세콤도 안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모르고. 근데다가 또 하루는 창문을 열어놓고 문도 다 열어놓고 외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벌레부터 그날 만약에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겠죠. 황사 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싸 이게 웬일이야! 그 도둑도 들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쁜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서 갔지만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의외로 난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거든요. 특히 막 어마어마한 단독주택 그런 데 가시면 막 쐐꼼 설치 되게 잘 되어 있고 담장도 높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게 살려고 간 전원주택을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듯이 우리 몸도 태어나서 한 번도 고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차를 구입해서 벤츠 같은 것도 구입해서 최대가 탈 수 있는 게 15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100년 동안 내 몸을 써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을 정말 세포막을 제대로 보호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E를 꼭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E 프라임은 1일 2회 1회 한 캡슐로 한정은 268mg, 두정은 510mg으로 천연의 알파 토코페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주변 지인분들한테 꼭 알려서 비타민 E 드시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